문재인 정부 외교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앞서 보신 대로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궁합이 꽤 잘 맞는 것처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자, 외교전쟁, 냉혹한 외교전쟁에서 미숙함을 보였다. 이런 비판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트럼프랑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어요. 우선 미국 순방 그리고 그 이어서 G20 정상회의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좀 친밀해진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G20 정상회의 콘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됐을 정도로 지금 FTA 재협상 문제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이 재협상 얘기는 좀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는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만찬을 하고 나서도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충분한 유익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이 재협상 얘기도 있었다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미리 흘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나 순방이 마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FTA는 재협상하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요.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에 출석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자, 강병 기자, 이쯤 되니까 네. 정치권에선 자, 청와대를 향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논평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재협상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을 숨긴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기만한 거다. 반대로 이 미국의 이런 의도를 제대로 몰랐다면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요, 이 대북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운전석에 앉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한미 FTA 대화에서는 트렁크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거 아니냐라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말이 맞을지.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조금 더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즘 문재인 대통령 가장 큰 고민 대상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논란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 대신 국민의당에게 사과를 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 내용, 머리 자르기 발언 내용을 사과를 하기 위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국회로 갔습니다. 직접 등판을 한 건데요. 사실 추경심사, 인사청문회, 정국 굉장히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왜 지금 당청으로 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강공을 하면서 국민의당과 왜 감정 싸움을 벌이느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하다 못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겁니다. 어떻게든 추경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대표 사이에 불화설, 갈등선을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강병규 기자, 네. 당 대표가 풀지 못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일단은 이 추미애 대표와 어떤 구체적인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불화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불화설이라는 게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 이 선대위를 구성했을 때 이 추미애 대표가 상황본부장을 누굴 앉히느냐, 그래서 김민석 상황본부장을 앉히는 임명을 하는 것을 두고 상당히 당내 반발이 많았었는데, 이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좀 더 후보를 난처하게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간의 그런 불화설이 한번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고 나서 이제 당대표들을 예방을 하는데 추미애 대표,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대표는 뭐 치과가 예정돼 있어서, 치과 진료가 예정돼 있어서 못 만났다라고 밝혔지만 둘 사이가 좀 어긋나 있던 거 아니냐, 불화설의 또 연장선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기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대신 사과하는 그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둘 사이에 뭐 어떤 어긋난 분위기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직접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등 그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느냐라는 말을 두고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이 얘기를 꺼냈다라고 해서 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대표가 더 불화설이 연장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사과를 대신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못 말리는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과한 것은 굉장히 추미애 대표에게 정치적 데미지가 갈 것이다. 이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공개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전달을 했는데 청와대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추미애 대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현수 기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상 그 추미애 대표와 설전을 벌인 당사자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화도 못 받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화가 난 거 우리에게 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를 보면 추미애는 언컨트롤러블하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대통령도 말릴 수 없다,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청와대가 입 꽉 막혀 있는 전국을 풀어보려고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국민의당에 와서 사과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